이 조명이 되게 크거든요. 다 화이트 톤이죠. 깔끔하고 넓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55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예약률은 지금 85%에서 90%는 매달 차고 있어요. 순수익 한 달에 50에서 70 이상씩은 매달 남아요. 솔직히 거기 근처에서 제일 싸게 받고 있어요. 싸게 받는데도 그 정도 남고. 안녕하세요, 경장인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공간 임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공인중개사 인플루언서인 수빈님 옆에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수빈님 처음 뵙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말과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단기 임대를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임수빈입니다. 단기 임대라는 게 어떤 거죠? 1년, 2년 단위로 계약하는 전월세랑 좀 다르게 네. 기간은 좀 짧게 빌려가는 개념인 거죠. 제가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은 33M2라는 일주일부터 방을 빌려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. 짧게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리고 이 단기 임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요. 뭐 몇 천만 원 단위가 들어가고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대출 없이 5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도 충분히 한 채로 오픈하실 정도로 시장이 가능해서 확실히 부담도 적고 그걸 찾으시는 고객분들의 수요도 많은 것 같다. 임대라는 거는 저 또한 빌려서 남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보증금밖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월세 흐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역삼동의 한 곳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, 네. 그리고 관리비랑 공과금 포함해서 약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. 뭐 나가는 비용을 다 제하고도 순수익 최소 50만 원 이상씩은 매달 나오고 있고요.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보기에도 사실 이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서 비용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.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에어비앤비과 33M2의 차이점. 최소 숙박 단위가 에어비앤비는 하루부터, 33M2는 일주일 이상, 최소 7일 이상 숙박을 조건으로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. 에어비앤비는 일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숙박업에 들어가고, 그리고 33M2는 주 단위이기 때문에 공간 임대로 분류가 돼서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법에 규제 받는 게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, 에어비앤비와 33M2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 플랫폼에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 장단점.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. 충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, 첫 번째로 투룸 이상이어야 되고, 네. 그 집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고, 실제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실사도 직접 거기서 나오세요. 그리고 임대인분이 에어비앤비 그 동의를 다 해주셔야 되고, 다세대라고 하면은 그 다세대에 있는 그 건물의 모든 입주민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. 동의를 또 받아서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,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좀 33M2보다는 높아요. 허가를 받으면 본인 명의로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전입 신고 때문인가요? 네, 33M2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여러 채를 편하게 운영하실 수도 있고, 오피스텔도 할 수 있다. 그리고 원룸도 오케이다. 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를 주면 그거는 불법인 거네요. 에어비앤비에서 한번 오피스텔로 올라온 매물들을 싹 임의로 그냥 삭제를 다 해버렸대요. 다 불법이라서. 그런 사건도 있었고. 에어비앤비 단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장점은 없는 건가요? 있죠. 에어비앤비 자체가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, 해외 여행객분들이 에어비앤비로 되게 예약을 많이 주세요. 수요 자체가 엄청 큰 건 사실입니다. 그 대신에 합법으로 가기 위한 진입장벽이 있고, 제 명의로 하나밖에 못한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처음에 부동산 재테크로 시작을 할 때 33M2가 되게 괜찮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투룸 이상의 그 전입 신고를 해서 합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같이 거주를 저기서 해야 돼요. 근데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죠. 33M2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그 임차인으로 들어가거나, 근데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임대인분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. 이 집을 다른 분에게 또 빌려준다라고 하는 그 전대차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, 그거에 대한 꿀팁도 따로 있습니다. 저는 제일 좋은 건 중간에서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의 부동산을 찾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런 매물들은 올리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신 분들한테 연락을 돌려요. 거기 올리는 비용도 들고 바로바로 제가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 거라서. 전문이 또 원룸 이런 거였고 33M2 원룸이 제일 많잖아요, 제가 알기로. 네. 자,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33M2의 장단점. 사업자 등록을 굳이 안 해도 되고요. 또 오피스텔을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잖아요. 엘리베이터도 있고, 또 역에서도 가깝고, 오픈까지 짧은 시간 안에 시작할 수 있다. 저도 이제 계약을 했는데 세 채를 계약했는데 2주가 안 걸렸어요. 보증금도 작고 중개 수수료도 작고, 나만 이제 월세 계약을 하면은 바로 매물 등록을 올릴 수 있으니까 뭐 시간이나 투자금도 굉장히 적게 들어가서 뭐 시작하는 게 전혀 어렵진 않더라고요. 법의 테두리도 되게 얕은 느낌? 네. 에어비앤비에 비해 숙박업이 아니니까, 맞아요, 임대업이니까. 맞아요.
지금 운영하고 계신 물건들을 좀 볼 수 있나요? 여기는 네. 서교동에 제가 아. 오픈한 숙소예요. 소품은 전날에 미리 쿠팡으로 주문을 해놓고 세팅 당일날에는 제가 좀 일찍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 가서 네. 구입을 다 했어요. 이런 식기들이나 이런 조명 같은 이 조명이 되게 크거든요. 5,000원이면 사요.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배치를 했고 네. 다 화이트 톤이죠. 깔끔하고 넓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화이트 톤이면 관리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나요? 지저분하게 많이들 쓰시고요. 네. 깨뜨리는 것도 많고요.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샴페인 잔도 보시면 이게 네. 플라스틱이거든요. 김치찌개나 빨간 국물 있으면 이게 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네. 감안을 해서 좀 저렴한 독일 제품들을 썼어요. 샴페인들은 뭐 그런 빨간 자국 잘 안 남으니까 이런 걸로 배치를 했고 그러면 지금 이 집이 고정적인 비용, 수익 나눠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, 그 공간 관리비 포함해서 약 20만 원 정도, 전용 6평 정도, 역삼역에서 걸어서 3분, 강남역에서는 걸어서 9분, 역세권 오피스텔, 그리고 초고층,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 다 있어서 풀옵션인 상태로 간단한 집기 같은 거 구매했을 때 55만 원 정도 나왔고요. 예약률은 지금 85%에서 90%는 매달 차고 있어요. 네. 되게 높은 거거든요. 제가 알기로 평균 한 70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의 효과가 아마 크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합니다.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촬영 대행됐을 때 사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어요. 거기에 힘을 쓰니까 예약률도 점점 높아진 게 사실이고 순수익 한 달에 50에서 70 이상씩은 매달 남아요. 청소비를 다 제외했을 때 그 정도 남고요. 솔직히 거기 근처에서 제일 싸게 받고 있어요. 제일 싸게 받는데도 네. 그 정도 남고 싸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? 초반에는 후기도 많이 쌓고 예약률도 많이 채워놔야 사람들이 더 그걸 보고 많이 오겠구나.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뭐 1주, 2주 살고 나가시면 또 집이 좀 어지러운 상태일 텐데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. 첫 게스트분께서 일주일을 거주를 하잖아요. 제가 분명 써놨거든요. 금연이라고. 처음이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그 비닐봉지를 씌우는 것도 깜빡을 했어요. 하얀색이었고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5,000원짜리 다이소 휴지통에 담배를 일주일 동안 담뱃재가 이만큼 쌓일 정도로 피워온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변수였죠. 그러니까 이런 청소에 대한 것도 사실 그 금연 딱지도 붙여놓고 주의사항 같은 것도 팜플렛 같은 것도 거기다 내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청소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계속 평생 다 할 수는 없어요.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업체가 많습니다. 제가 따로 구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. 지금 주시는 분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드리고 있어요? 3만 원. 3만 원이요? 방금 전에 통화한 분 7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3만 원이면은 사실 정말 싸게 저렴하게 15,000원, 2만 원도 많아요. 맡겨놓는다 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싼 돈을 주고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불시 점검으로 점검을 가기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공간 임대 스터디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? 저는 소수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 10명에서 15분 정도로 진행을 하고 싶고요. 오프라인이고 소수 정예를 원하신다는 건 한 분 한 분 피드백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오프라인으로 임장도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싶고 에어비앤비랑 33M2 그 플랫폼별 수요의 그런 색깔이 달라요. 그걸 직접 임장을 가고 가기 전에 효율적으로 손품을 파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직접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한 분 한 분 제가 가면서 직접 지도로도 볼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. 일방향으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와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